안녕하세요. 메이킹북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TMI 인물열전을 맡아서 진행할 안지은이라고 합니다. 이 코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쓸모없어 보이는 그 1mm의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1mm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남이시네요 라는 제목으로 조선 얼굴 끝판왕 5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듯하고 학자풍의 얼굴, 희고 깔끔한 얼굴을 주로 선호했는데요. 오늘 그 5분을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흥청망청이라는 말 알고 계실까요? 바로 이 연산군 시대에 예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 모은 흥청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인데요. 이 흥청은 심지어 지편전 건물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임금보다는 예인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시와 춤, 연기에 두루 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연산군의 얼굴 또한 현대의 아이돌에 가까운 얼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에서 연산군의 얼굴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인조 때 신하 이덕형이 쓴 책이 있어요. 죽창한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연산군을 실제로 본 노인이 연산군의 얼굴을 회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연산군은 얼굴이 희고 마른 체형에 눈자위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뭔가 자연판 도화살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언젠가는 어느 백성 중 한 명이 우리 임금은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저걸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말을 해서 처벌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가늘가늘하고 호리호리한 체형에 얼굴이 작고 흰 미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연산군의 이 얼굴 계열은 조선의 일반적인 왕들하고는 상당히 달랐다고 해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경우에는 무인이다 보니까 뼈대도 두껍고 얼굴도 무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성종의 큰 키와 어머니 패비윤 씨의 호리호리하고 서늘한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아이돌 스타일의 미남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연산군은 1476년에 태어나서 1506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야말로 30대 꽃다운 나이 요절하고 마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얼굴과는 대비되는 쓸쓸한 마지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광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연산군 시대를 지나 중종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종은 그 반정을 도와준 훈구 세력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림이었고 그 사림을 이끌 만한 차세대 인물로 중종은 조광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성품이 꼿꼿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의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항상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다녔다고 해요. 키가 큰 편도 아니었지만 그가 항상 고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의 신하들은 그의 얼굴이 아닌 콧구멍을 보고 다녔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조광조는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이었고 엄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종은 그의 개혁 정치에 점차 지치게 되고,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김효사와 주초유양 사건 아시잖아요. 나뭇잎에 꿀을 바르고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역모를 조작하게 된 주초유양 사건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대한 기록은 조선의 야사 어우야담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유목민이 쓴 어우야담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어느 날 조광조가 세수를 하다가 하숫대 아래 그대로 내팽개쳤다. 이것이 어떻게 사내의 얼굴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약오른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얼굴 호걸의 상에는 걸맞지 않은 예쁘고 곱상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조광조 하면 나오는 일화는 그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도성에서 조광조의 얼굴을 본 여인들은 모두 상사병을 앓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조광조 또한 148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조금 안타깝고 짧은 인생을 누리다 가게 됩니다. 중종과 연산군의 시대를 넘어서 이번에는 임진왜란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도 떠오르고 징비록을 쓴 유성룡도 떠오르는데요. 이 유성룡이 오늘 미남이시네요 3번째 미남으로 꼽힙니다. 유성룡은 이양 아래서 배움을 익혀 차근차근 벼슬에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의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가 영의정에 오른 해가 1592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죠. 그래서 그는 임진왜란의 참상을 누구보다 가까이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곧 그가 징비록이라는 자기 반성적인 글을 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성룡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당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소리를 내거나 크게 다투진 않았다고 해요. 그가 내세운 실용적인 정책들은 후기 실학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조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야말로 금옥 같은 선비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단정한 얼굴이어서 그 아름답고 단정하기가 옥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명나라 외에서도 그의 아름다운 얼굴이 이름이 높았다고 해요. 아마 최초의 한류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요. 류성룡은 앞전 인물과는 다르게 파직한 후에 많은 저서를 냈고 꾸준히 자신의 삶과 조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다면 우리나라 양난 중에 하나인 병자호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병자호란을 치러야 했던 비운의 왕 인조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소현세자고 둘째가 복림대군이죠. 오늘 그 네 번째 미남은 바로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효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미남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은 조금 단아하고 단정하고 선비 같은 얼굴이었다면 이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무인의 풍모를 가진 얼굴이었는데요. 실제로 그가 죽고 나서 그 키와 넓은 어깨 때문에 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조금 귀여운 에피소드로는 자신의 얼굴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항상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얼굴이 아니었을까. 조선의 나르시시스트 왕으로도 유명할 것 같습니다. 효종은 북벌론을 주창하여 청을 다시 정복하고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자고 주장한 왕이기도 한데요. 그 북벌론에 걸맞게 스스로도 무예를 항상 다지고 기마술과 무예에 능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이 그러했지만 체질에 갈고 닦은 무예가 더해져서 그렇게 늠름한 모습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또한 만 4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조 초반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홍구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즉위한 후에 홍구경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경이 없었으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겠는가. 그만큼 홍구경은 정조에게, 외적 세력에 시달리고 있던 정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당쟁과 정파에 물들지 않은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조 초반 누구보다 정조를 비호하고 정조의 개혁에 동참해가며 정조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누구보다 개혁적인 인물이었고 외척을 척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홍구경이 자신의 13살짜리 누이동생 원빈 홍씨를 입궁시키면서 스스로 외척의 꿈을 품었다는 점인데요. 거기다가 또 안타까운 거는 원빈 홍씨는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아요. 그럼에도 그는 무소비리의 권력을 놓지 못하고 누구보다 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부정과 패단을 일삼는 탐관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조로부터도 버림받고 3년의 시간만을 누린 후에 34살의 나이에 강릉으로 쫓겨가게 되는데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력도 관직도 모두 잃은 채였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그의 말로는 한층 더 비참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마침내 미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에게 사형을 내리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토록 유능하고 다재다능하고 개혁적이었던 청년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미남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을 현대에 실존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가상 캐스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한 명씩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이돌 같은 외모로 기록이 남아있는 연산군의 경우에는 희고 호리호리하고 눈자위가 붉고 도화살 메이크업이 딱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인물이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먼저 이종석 씨가 떠올랐어요. 뽀얀 얼굴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꼭 아이돌 같은 가녀림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맑고 깨끗하고 사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남자
조광조의 경우에는 임시완 씨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온화하고 금옥 같은 선비 유정용 씨는 가장 요즘 연예계에서 미담 자판기로 유명한 박보검 씨가 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할 것만 같은 그 성격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키가 크고 어깨 깡패, 누구보다 어깨가 넓고 보기 좋은 체구를 가진 효종은 제가 한참 고민해봤는데 딱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어깨 깡패의 대명사 소지섭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홍구경 씨가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야심가의 눈빛을 가지고 누가 봐도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쓸쓸한 마지막까지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사람. 저는 그래서 입체적인 얼굴을 가진 이준기 씨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가져본 TMI 인물열전 어떻게 보셨나요? 1mm만큼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이 재밌어질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